풍수 인테리어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단어 키워드입니다. 보금자리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너무 못생겼다. 태극기 치고. 자, 이래 그랬. 아이씨, 이건 아니지. 맞나? 아이씨, 됐다. 예, 태극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라는 개념, 밸런스 개념이 두 개가 조금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요렇게 두 단어로 압축이 돼요. 제가 이 공부하기까지 22살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주팔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주팔자는 진짜 논리적이거든요. 계속 그냥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해야 돼. 그냥 쪼개고 막 들어가려 해요. 한 분야 쪽으로. 자, 그럼 잠시만요. 요 이야기 한번 합시다. 역학의 원리에 어떤 기준이 있더라, 어떤 진리가 있더라. 역학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다? 자연법이고,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도라 이야기했다 이거지. 그거를 세상을 관찰하는 부분을 음양으로 나누고, 한쪽으로 나간 게 사상이고 8개고 64개고, 이쪽으로 공부한 것이 이쪽으로만 도구를 사용하는 게 주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오행이고요. 그 다음 간지고요. 여기서 이 간지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요겁니다. 22글자. 근데 여기서 과연 자축인묘를 오행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저도 아직까지 요거 정립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자료를 더 찾아보고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진짜 박사과정 공부다. 박사과정 공부. 단 한마디가 오행 안에 자축인묘를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박사 코스입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60갑자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부한 게 그야말로 사주팔자 학문입니다. 요 도구만 딱 씁니다. 주역은 이쪽 도구만 딱 쓰고요. 이거 두 개를, 이쪽과 이쪽 두 개를 섞어서 쓰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의학이고 대체적으로 풍수입니다. 한의학 어떻게 나눕니까? 사상체질로 사람 체질 나누고요. 오장육부는 이걸로 나눕니다. 두 개 다 써요. 풍수에서도 양택 3료는 이걸로 결정하고요. 그 다음 오행산이니 뭐니 따지는 건 나찬팜, 폐철 이거 막 섞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혼용돼서 씁니다. 이걸 막 갖다 씁니다. 근데 제가 풍수 공부를 해보니 이쪽 라인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풍수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논리입니다. 풍수요? 산만 갖고 이야기하려니 해줄 말이 몇 개 없어. 이해됩니까? 눈으로 보아가지고 산만 갖고 뭐라고 기륭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니 한계가 느껴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오행학 끌어놓고 사상팔기학 끌어넣어가지고 말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륭화복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안 되면 말고. 우리 어려운 이야기는 제끼고. 네. 자, 어쨌든 자, 집은 어떻게 꾸미면 된다? 기본적인 원칙이 이거. 깊숙하게 딱 공부했다가 중요한 조건도 있고 덜 중요한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덜 중요한 조건들 좀 제낄 거 제끼고, 큰 조건들만 가지고 공통점 해가고 다 찌꺼기 빼낼 거 빼내고 엑기스만 두 단어 찾아라. 딱 이 두 글자만 남더라 말이라.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럼 집을 꾸밀 때 어떻게 꾸민다? 보금자리답게 꾸민다. 따뜻하게 꾸미면 좋고 차갑게 꾸미면 안 좋고, 화목하게 꾸미면 좋고 불목하게 꾸미면 안 좋고, 부드럽게 꾸미면 보금자리처럼 좋고 날카롭게 꾸미면 안 좋고, 그 다음 보금자리는 살아있는 듯이 생기가 흐르게끔 꾸미면 좋고, 죽은 듯이 꾸미면 안 좋고,
귀하게 꾸미면 좋고 천하게 꾸미면 안 좋고 뭐 이런 식이요. 고상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칙칙하게 만들면 안 되고. 이 개념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는 질문은 저는 대답을 거의 다 해줘요. 정말 특별한 몇 개 질문 빼고는, 정말 제가 자축인묘를 써야 되고 사상팔계를 써야 되고 이런 특별한 질문 몇 개 빼고는 이런 대답만 갖고 제가 답을 다 해줍니다. 여기에서 확장된 논리를 가지고. 자, 요즘 이제 돈이 조금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자기 아파트 꾸밀 때, 큰 평수 꾸밀 때 대리석으로 집안을 착 꾸미죠. 거실을. 그죠? 그럼 그게 풍수적으로 과연 좋으냐 나쁘냐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자, 이 중에 대리석이다 어떤 느낌이에요? 전부 다 공통점이 차갑죠. 그럼 잘 만드는 거다 못 만드는 거다? 못 만드는 거다. 어떻게 만들면 돼요? 차갑게 만드는 거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거지. 단지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근원적인 이거를 어겨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대리석을 한 면을 바르는데, 자, 대리석이 몇 개 들죠? 밑판, 거실에 밑판, 천장, 양옆에. 천장은 대리석으로 잘 안 하죠. 그죠? 천장 빼고라도 밑판하고 양쪽이 사방하고 그러면은 5면이다 이거지. 그러면 한 벽면에 400만 원씩 들었다. 최고급으로 2천만 원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꾸미지 말고, 그래서 차갑게 거실 전체를 만들지 말고 마룻바닥 최고급 나무로 깔고 장판 깔고 최고급으로 다른 벽면도 좀 깔고 하면서 나머지 남은 돈 있죠. 예? 1,100만 원 이거 깔고 해도 나머지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1,100만 원을 한 벽면에 진짜 고상틱하게, 진짜 VVIP급으로 이쁘게 하나 꾸미뿌라 이거지. 그럼 나머지는 차갑게 안 느껴지고 요 벽면, 포인트 벽면 하나만 기차게 꾸미갖고 시선이 어디에 꽂히게끔, 저 벽에 꽂히게끔 만들면 충분히 되지. 이거를 바닥 깔고 사방 다 깔아가지고 말이야, 그걸 휘황찬란하다라고 풍수에서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오만 귀걸이 탁 끼고 났더니 그게 억수로 치장 잘한 거다 못한 거다. 그래서 까만 데레스에 진주 목걸이 하나가 끝이라. 근데 진주 목걸이를 했을 때 어떤 걸 하면 돼요? 천연 진주 목걸이 제대로 하면 끝이라. 맞죠? 그렇지. 그게 세련된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밀려오래 이래가지고, 예? 화려하게 꾸미는 게 잘 꾸민 것만은 절대 아니다. 예. 그래서 귀하게 꾸민 거냐 천하게 꾸민 거냐, 예. 다이아몬드냐 큐빅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해나가면 돼요. 자, 그럼 화목하다, 아니다, 먼저 어쨌든 그럼 생기다, 살았다 죽었다 박제 집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박제가 보금자리에 답이 나쁘죠. 선생님 박제 우짜까요? 그러면 당연히 빼내세요가 답이라. 보금자리 만드는데 마이너스지. 그렇게 내한테 잘해주신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시면은 보금자리에서 빼내갖고 화장하고 매장하는데 동물 죽은 게 뭐가 그래 좋다고 집안에다가 들러가지고 내장 빼놓고 갖다 놓고 있어요. 맞죠? 다 버려버려. 드라이 플라워는 어디 쪽에 속해? 드라이 플라워도 말라 비틀어진 거잖아. 미라잖아. 그럼 뭐가 좋아? 단지 이쁘다는 거 하나만으로 미스 코리아 뭐 미스 선발대회에 나갔던 여자 이쁘다 이거지. 죽었다 그거 껴안을 남자 어디 있어? 예? 조화는요 진짜 같이 보여야 돼요. 멀리서 봐도 저거 조화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탁하게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가서 만져보기 전까지, 만져보려면 어디 50cm 앞까지 갈 동안에 진짜인지 착각할 정도로 진짜 같을 때 인정. 저는 무조건 다 나쁘다고 안 봅니다. 근데 그것이 먼지가 타가지고 조금 떨어져서 봐도 이제 먼지가 좀 탔네, 진짜 같이 조금 안 보이기도 하네, 버려버렸습시오. 생화가 최고다. 날카롭다, 산세베리아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산세베리아 유행 상품입니다. 유행 상품이에요.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서부터 이제 뭡니까,
집에 이제 유행 따라서 이제 막 가구도 들라놓기도 하고 밥솥도 들라놓기도 하고 유행 따라서 첫 스타트가 있었죠. 유행 상품 한 30년 전에 집에 뭐 갖다 놓는 거 유행한 거 전 국민이 웬만한 집에 다 있는 거 알로에부터 시작했죠. 30년 전에 김정문 알로에, 남양 알로에 이래가지고 막 집집마다 전부 다 화분 다 켜잖아. 알로에를 그래 잘라갖고 즙 빨아먹고 기억 다 나시죠? 그 다음에 나온 게 황토 매트, 그 다음 순 매트, 수맥 매트,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옥돌 매트, 그 뭡니까 그 돌 침대, 뭐 수맥 침대, 요번에 이제 산세베리아 이러고 이게 유행 상품이에요. 그럼 유행 상품이라고 다 질리고 다 좋은 거예요? 아니다 이거지. 예? 돌 침대 같은 경우에도 돌이 그대로 보이면 된다 안 된다 마루 그 바닥이 항상 뭐 하나 천으로 덮어놔야 돼요. 그래야 대리석처럼 딱 차갑게 안 느껴진단 말이라. 산세베리아 날카롭죠? 날카로운 거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갖다 놓긴 갖다 놔야 되겠는데 날카로운 거를 그대로 갖다 놓으려니까 부담스럽죠. 앞으로 툭툭 튀어나오게 달면 되겠다. 배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디다가 에어컨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다든가 장식장 옆에다가 살짝 붙여 놓으면은 큰 장식장에 의해서 에어컨에 의해서 그 날카로운 기운이 싹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여 넣어서 키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테리어예요. 어쩌면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냐. 자, 화목한 사진입니다. 자, 화목을 일으켜 줄 때 제일 좋은 거 가족 사진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럼 가족 사진이다. 참 좋아요. 화목엔 이거 가족 사진만한 게 없다. 그래서 옷 잘 입고 가시라 이거지. 예, 예. 그건 이쪽 이야기입니다. 거울은.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밸런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조화죠. 근데 조화에 너무라고 하는 단어가 맞다 안 맞다? 너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기울어졌다 이 소리예요. 그만한 공간에, 현관이라고 하는 그만한 공간에 그만한 큰 거울이 있으면 너무 크다지요. 일반인들이 다 느끼는 게 다 뭐였어요? 그만한 공간에 그만한 거울이 붙어있던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된 거는 마이너스다 이거지. 화려하게 하다 보니 너무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렸죠. 멋지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화려하게 너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거지. 그건 그렇게 플러스 알파는 아니다. 그러면 밑에 조금 막고 위에 조금 막으면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제가 거울 이야기할 때 따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거울 어디다 붙이면 되고 어디다 붙이면 안 되는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거울 붙이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쎄 빠지게 이 책 읽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보고 이 책 읽고 다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자료들이. 아마 풍수책 읽으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책 쓰는 지도 모른다. 알았다면 그래 글 안 씁니다. 깨끗하게 책 쓰쁘지. 근데 그 찾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르쳐 줄게요. 호랑이 그림? 호랑이 그림은요. 자, 여기 개념에 맞춥시다. 자, 그러면 호랑이가 보금자리 안까지 들어오려면 성질 내야 됩니까? 성질 안 내야 됩니까? 이빨 드러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죠? 호랑이가 근엄하되 무게 있게 부드러운 호랑이 그림이어야 됩니다. 그건 샘 사정이고. 저 아줌마 진짜. 그런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까지 갖고 있으면 좀 더 자애로운 호랑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새끼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보금자리에 들어올 호랑이는 성질이 더럽게 거칠고 날카롭고 무섭게 보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호랑이가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우리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죠? 우리 집을 지켜주는 호랑이로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랑이 눈빛이 최소한 거실 쪽을 쳐다보면 안 돼요.
이놈은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보든가 바로 그냥 맞은편 벽을 향해야지. 예? 이놈이 쓸데없이 들어오는 놈은 안 지키고 거실 쪽을 이래가 주인이 뭐 하나 쳐다보고 있는 옆그림은 안 된단 말이라. 그럼 호랑이 눈이 이쪽으로 가 있느냐 이쪽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쪽에 달 건가 이쪽에 달 건가가 달라지잖아요. 제 말 이해됩니까? 바로 정면 보고 있는 건 괜찮아. 근데 호랑이가 이래 있다. 근데 현관이 저기 있으면 제대로 다른 거죠. 일단은 호랑이가 현관이 이쪽에 있다. 호랑이 이래 다르면 잘 다른 거다 못 다른 거다. 이러면 거실 쪽인데. 맞죠? 자기가 생각한다 바쁘다 지금. 그러다가 우리 좀 전에 자청용 우베코 배웠죠? 나가면서 오른쪽 벽에 붙여야 돼요. 기본적인 게. 나가면서 오른쪽 쪽에 붙이고 용 그림 있다면 나가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좌측에 붙여야 되는 게 이게 기본적인 배치입니다. 이해되죠? 물론 대문이 좌향을 나타내는 건 아닌 건 제가 알지만 대문이 좌향이 아니고 베란다 향이 좌향이거든요. 그렇지만 나갈 때 항상 호랑이 그림이 바깥 이쪽에 있어야 되고 청룡 그림이 이쪽 그림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쪽 벽에 붙은 호랑이가 거실만 쳐다보지 않으면 돼요. 부드럽게 생긴 호랑이가. 그 다음에 그쪽 부부가 원숭이 띠면 안 돼요. 남편이든 와이프가 원숭이 띠는 호랑이하고 기본적으로 상충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굳이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굳이 갖다 놓지 마라. 원숭이 띠가 있으면. 자식이 원숭이 띠 있는 건 괜찮아요. 그 집안의 대주가 아니므로. 걔 방에만 원숭이 띠 방에만 안 갖다 주면 된다라고 생각 저는 합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확장입니다. 자, 우리 가족 사진은 다음부터 하죠 그럼. 오케이? 그럼 예 물어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수업 끝났으니까 여기서 끊고 예.